그런데 무조건 계속 사교육만 바꾸고 있다.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시간만 축내는 일인 거예요. 내 자녀가 진짜로 공부를 했는데 안 나오면 그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중간고사 자녀들 다 잘 마쳤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망했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들이 저 망했어요 라고 하면 제가 퇴퇴퇴 라고 하라고 해요. 망했다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망할 수 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요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워낙 입에 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시험 어땠어? 정말 고민하고 아마 물어보셨을 건데 우리 자녀에서 나오는 얘기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죠? 중간고사를 못 봤어요. 그러면 이거 회복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고 굵고 명확하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망했다라는 거는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두 개 틀렸어요. 진짜 아쉽게 틀렸어요. 그럼 망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망했다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이거를 회복하려면 진단을 해봐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첫 번째가 공부 시간의 부족입니다. 근데 이 시간의 부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교육으로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어차피 혼자 있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에서라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통은 사교육으로 꽉 채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게 좀 통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험 출제자가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내용들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스스로 학교 수업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사교육으로 꽉 차 있어서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체크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안 한 거예요. 공부 시간을 투자를 안 한 거죠. 보통은 시험을 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거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계속 사교육만 바꾸고 있다.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시간만 축내는 일인 거예요. 내 자녀가 진짜로 공부를 했는데 안 나오면 그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의 문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계속 학생들이 문제만 풀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문제만 풀어요. 혹은 암기를 전혀 안 하고 문제를 푸는데 앞에 보면서 푸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정리만 하고 있어요.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복습을 안 하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제자는 교사예요. 선생님이 시험을 낸다는 거죠. 아이들 시험 분석 저희가 항상 다 하거든요. 시험 분석할 때 어디서 시험이 나왔는가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네요.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필기 거기에서 나와요. 객관식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서술형은 정말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데서 많이 내십니다. 학교 복습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시험 운영에서 우리 아이가 좀 미숙한 거예요. 시간 배분을 잘 못했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한 문제에 몰입했던 거죠. 저희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점수가 안 나왔던 경험 중에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과학 시험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4번 문제였어요. 근데 그 4번 문제를 계속 잡고 있다가 넘기긴 했는데 한 15번 정도 문제 풀었을까요? 선생님 들어오셔서 이거 문제 바꾼다. 이거 A를 B로 바꿔라. 그 문제에 시간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시험에서 미숙하니까 이제 배분이 잘 안 돼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긴장을 좀 많이 했거나 특히나 중간고사는 우리 아이들 긴 겨울방학 보냈잖아요. 작년에 기말고사 보고 올해 첫 중간고사니까 이 텀이 기니까 아이들이 긴장을 더 해요. 그래서 문제였거나 아니면 마킹 실수를 했거나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시험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가 되는데 이것 중에 무엇이 해당되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망했다. 지금 내가 학원을 어떻게 보내고 항상 보니까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을 생각을 해 봐야겠죠. "회복이 그러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럼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까지 모두 더한 게 1 학기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게 중학생이라면은 고2배 ABC로 우리 특목고를 가는데 점수가 나오고요.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간, 기말, 수행평가 퍼센트에 따라서 1 학기 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가능하죠. 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안내 드린 것처럼 회복을 해 봐야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아요. 이전과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석해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플랜에서는 모든 학생들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 분석을 합니다. 잘한 거, 잘하지 못했던 거,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 내용을 모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받아본 적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이용해 주시면서 더 플랜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을 도모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인데 처음으로 혼자 더 플랜에서 자기주도로 공부를 하면서 연습했던 학생인데 기말고사 때는 그 부분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니 훨씬 더 점수가 만족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 플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